새로운 지구. 새 파동의 지원자들. 돌로레스 캐논. 최면 분야에서 나의 연구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탐험무리한 시공간을 가로지르는 상상할 수 없는 여정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작업을 통해 들은 정보는 모든 것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직 파장과 진동만이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형태만 바꾼다는 것으로 지금 지구는 자신의 진동과 파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항상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차원들이 있으며 그들의 진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것의 정점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작업한 수많은 이들은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들이 빛의 존재로 축복 속에서 살았던 전생의 삶들로 회귀했습니다. 그들은 무겁고 부정성이 있는 지구에 올 이유가 없었지만 지금 시기에 인류를 돕기 위해 자원해서 왔습니다. 나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새 파동의 새로운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여기서 오랫동안 환생을 반복한 이들은 카르마에 갇혀 진화가 힘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새 파동을 통해 별에서 지원자들이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초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논쟁이 될 만하다는 건 알지만 동일한 내용이 수천 번의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 반복해서 나온다면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억겁의 세월 전 지구에 불은 없었습니다. 많은 화산들이 있고 대기는 암모니아로 가득 차 있어서 행성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우주 전체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데 대한 규칙과 규제를 만든 위원회들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태양계, 은하계 우주위원회들이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 짜인 시스템입니다. 그 고차원 존재인 위원들은 우주 전체를 탐색하여 생명이 태어나기에 알맞은 행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은 뒤에는 다양한 그룹의 외계인들 혹은 고차원 존재들에게 그곳으로 가서 생명을 만들라는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신을 뺄 수는 없으며 이 전체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일세포 유기체를 가져와 분열시켜 다세포 조직을 만듭니다. 그 성공 여부는 유기체들이 형성되는 각 행성들의 환경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행성에 생명의 씨앗을 뿌린 후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오랜 시간들을 걸쳐 그들은 이 작업을 진행했으며 또 얼마 뒤 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야 동물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양을 만들고 공기를 정화시켜 다양한 생명들이 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그 고차원 존재들은 지적 능력을 가진 생명을 창조했으며 이러한 진행 과정은 모든 행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적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배울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큰 두뇌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손을 가진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유인원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유전적으로 98% 일치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유인원에게 수혈도 가능한데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유전적으로 가까운지 알려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 존재는 특별히 우주 전체에서 가져온 세포와 유전자들을 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미식 링크도 발견할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진화는 세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면
그들은 돌아와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 필요한 걸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권은 각자 문명을 전달한 이들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인디언에게는 옥수수 기르는 방법을 알려준 여성의 이야기가 있고, 다른 모든 문명에도 불의 사용을 가르쳐 주거나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설에 등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하늘에서 혹은 바다 건너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스승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머물다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온 이야기는 대부분 신과 여신에 대한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은 현재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너무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화를 가속화시킬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공기층에 뿌려놓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이디어를 알아채면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발명을 해내온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는 프리에너지로서 여행하면서 목격한 바로는 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 걸쳐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적 존재가 지구에 창조되었을 때 위원회는 자유의지를 주고 우리가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행성들도 있습니다. 스타트렉 영화에서 나왔던 우주에서 서로 다른 문명 간의 불간섭 원칙은 실제입니다. 위원들일지라도 지적 인종들의 진화에 관여할 수 없으며 단지 가르쳐주고 지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와서 불이나 농경 같은 우리 진화의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걸 알려주는 건 간섭에 해당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화에 필요한 지식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들에게서 선물을 받아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들은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답은 그것이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 당신들은 자유의지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복잡함에 의아해하면서 걱정하지만 단지 지켜볼 수만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우리가 자신의 세상을 파괴할 지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한 재앙은 많은 행성 시스템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생명들에까지 피해를 주면서 우주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태양계 내 고립된 작은 행성 하나가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기지 않겠지만 그들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파괴적이며 아주 멀리 퍼져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류는 절대 아프지 않고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완벽한 종으로 창조했었습니다. 지구는 에덴 동산처럼 천국 같은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진화하기 시작했을 때 운석이 지구에 부딪혀 질병을 야기하는 박테리아가 지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구에 질병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의 진화를 지켜보던 존재들은 위원회로 돌아가 자신들의 완벽한 실험이 손상되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문제는 모든 걸 파괴하고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그 생명들이 계속 진화하도록 허용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그대로 진화하도록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질병 때문에 지구 생명들이 원래 계획대로 다시 완벽해지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렇게 허용했습니다. 그 고차원 존재들은 그 이후로 계속 인류 진화를 관찰해오고 있었는데 1945년에 극적으로 그들의 주의를 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차 대전 말미에 원자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대에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주어져야 했던 이유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전기처럼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처음부터 무기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게 됨으로써 원래 받았어야 할 엄청난 혜택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끔찍했던 2차 대전 후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으로 대규모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염려했습니다. 원자폭탄이 만들어지는 동안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실험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대규모의 폭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지만 과학자들은 무시했고 호기심으로 계속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 1940년대 말과 50년대 초에 UFO의 목격담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고차원 존재들은 인류의 자유의지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로 돌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때 위원회는 나의 관점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로부터 도움을 주는 건 어떨까요? 지원자들에게 지구로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건 간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지구 사람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삶들로 환생하는 동안 카르마 바퀴에 갇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진화가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와 다른 위대한 선지자들이 지구에 온 주된 이유입니다. 사람들에게 카르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인류의 진화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전쟁과 폭력들을 만들어내면서 같은 과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구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카르마덕과 상관없는 순수한 영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 파동 이후로 지금은 수만 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으며 고차원 존재들은 이제 지구가 파괴될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파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구 에너지를 바꿔 재앙을 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류 에너지 파장을 높여 지구와 함께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새 파동의 나이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의 세션을 통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동의 영혼들은 1940년대 말 폭탄이 떨어진 이후 지금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며 이들은 지구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폭력과 추함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느꼈던 사랑과 평화에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자살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에 합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너무 불행해서 여기에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파동은 20대 후반에서 30대이며 첫 파동보다는 좀 더 쉽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카르마를 쌓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전송하는 안테나 송신기 등으로 묘사되며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에너지를 지니고 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행동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들은 내용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가게를 지나가기만 해도 그들의 에너지는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강렬하지만 의식적으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세 번째 파동은 새로운 영혼으로 지금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무의식층에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DNA는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파장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슬프게도
약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1억 명의 아이들이 ADHD로 잘못 진단받아 주의 결핍장애에 쓰이는 약이나 다른 약들을 복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단지 좀 더 진화되었고 다른 파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쟁과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사망한 곳에는 출생률이 증가되어 인구를 조절하는 자연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자들의 유입은 베이비 부머의 또 다른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의 수많은 지원자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에 라디오쇼 후에 받았던 수천 개의 메일들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알려준 새 파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나는 1961년에 태어난 첫 파동의 한 사람이고 1980년에 태어난 아주 어린 동생은 두 번째 파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우리가 지구태생이 아닌 외계에서 왔다는데 서로 동의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새 파동에 대해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회의에 대한 생생한 환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아주 상세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당신이 알지도 모르겠지만 이 계획은 이전에 한 번 시도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원자들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그 지원자들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 되도록 많은 고차원 영혼들이 모여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계획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